반갑습니다. 태양에 내딛는 24걸음 절기. 우리가 그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겨울에 들어있는 6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, 이 절기의 시간에 순응하며 사는 삶인가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. 겨울 절기 첫 번째가 입동이잖아요.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4절기의 특징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림입니다. 입동은 다정하게 입동,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. 자, 입동이라는 것은 긴 휴식 시간을 위한 준비 시작으로서 음기가 100%인 세상입니다. 아, 그럼 음이 100%면 양의 기운은 0인가? 이렇게 생각하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. 왜냐하면 음이 100% 있으면 그 안에 양의 싹이 트기 때문에 양기도 100%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시기는 은근하고도 은밀한 뜨거움, 이것이 이 입동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닐까 생각해요. 겉으로는 음기 혼차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죠? 근데 그러나 그 안에 싹을 틔우고 준비하고 있는 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입동의 이런 기운에 따라서 나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양기를 만들어 갑니다. 양기, 즉 따뜻함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. 우리도 이 자연 기운의 흐름대로 따뜻한 마음을 기르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,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. 이때 입동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이때에 바로 그 마음이 곧 우주의 마음인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소설이죠. 작은 눈이다. 고슬고슬 소설, 눈이 좀 살살 조금 뿌린다, 이런 의미로 고슬고슬을 쓴 것 같아요. 소설은 이제 겨울바람이 불어서 쌀쌀한 데다가 또 좀 솔로들 첫눈 때문에 괜시리 싱숭생숭하기도 하죠. 그렇다고 밖에 나가기도 애매하고 또 공연이 몸은 또 들뜨기도 합니다. 따뜻한 방 안에 가만히 있자니 좀 심심하기 짝이 없고, 또 이때 바로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킬링 타임에 많이 빠지기 쉽죠. 물론 요즘은 자극적인 요소들,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심심할 틈도 없을 거라고 느끼지만, 그런 심심함을 해결해 주는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좀 산만하게 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혜는커녕 무지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소설이에요. 그리고 또 시간이 연말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조금 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 소설 시기에는 내년에 튀어야 할 씨앗을 차분히 길러보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한 해도 가지만 어머 한 해가 다 가고 있어, 아쉬워, 이런 마음도 같지만 그 아쉬움 뒤에는 내년에 다시 틔울 싹을 차분히 길러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고, 몸도 마음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,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성찰하는 고요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설 시기의 자연스러운 생활입니다. 자, 소설 다음에는 대설이 있겠죠. 많은 노린내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려서 폭신폭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. 자, 대설은 눈도 많이 오고, 자, 겨울이 되니까 이제 춥고 하니까 좀 다소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계절 내내 너무 이 화기가 막 돋아있는 때예요. 술 먹죠. 번쩍번쩍하죠. 이 조명등은 하루 종일 켜있지요. 뭔가 또 막 화이팅 하지요.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화기를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계속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 적막한 겨울이 되면 더 권태로운 것 같이 느끼게 돼요. 그렇지만 여기서 왜 겨울이 조용한가 생각해보면, 혼자 고요히 휴식을 취할 때,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설입니다. 외부의 조건이 내 자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자기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, 그것이 이 겨울에 거의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대설절기에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겨울철에 아주 귀한 양기를 이렇게 지키는 지름길이면서 또 건강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동지가 오겠죠.
다 누구나 알다시피 가장 긴 밤 동지입니다. 우리 이게 보통 12월 22, 23 요럴 때에서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, 어둠에 묻힌 밤. 참 절묘해요. 바로 이때 동지의 절기에는 정말 침묵의 시간이에요. 몸도 마음도 입도 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. 동지밤은 가장 깊어가지고 만물이 모든 게 조용하게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. 아래로. 그렇지만 이 아래로 잠겨져 있다는 뜻은 바로 조금 지나면 바로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던 양기가 땅 위로 얼굴을 조금씩 내밀기 시작하는 때예요. 그래서 우리 동지는 겨울의 한가운데서 이제 봄을 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발바닥이 양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땅을 많이 밟아주면 좋아요. 그리고 이 동지의 이 절기에는 우리 몸 중에 간과 신장이 좀 힘들어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머 간신히 살았네 이런 얘기하죠. 그 간신이 바로 간과 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른 섹션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. 또 연말에 들뜨고 크리스마스라고 들뜨고 이제 분주한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돼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흥청망청하고 이런 생활보다는 방 안에서 차분하게 좀 발바닥도 주물르시고 친구의 발도 주물러 주세요. 돈도 안 들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경험.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동지의 포인트는 조용히 홀로 내 안의 즐거움을 찾아보자. 이런 삶의 태도가 동지절기의 태도입니다. 이제 겨울의 막바지로 들어가요. 소환, 작은 추위다. 그래서 모락모락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모락모락이란 단어를 써놨는데요. 우리 이런 얘기 하죠. 이제 추위가 이제 좀 팍 열어지는 동지가 지나면 우리 입에서는 연신, 춥다, 추워, 춥다, 추워. 이런 소리를 반복하고 사세요. 동지가 지나면 노릇꼬리만큼 이제 해가 길어진다고 하잖아요. 왜 길어지냐면 소설과 대설에 내린 눈을 녹여가지고 이 땅속 대지에 머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기가 조금씩 더 커지기 때문에 낮이 길어지는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고추가 맵다고 대한보다 소환 추위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. 이때는 또 우리 몸에서는 소화 기능을 하는 비위 기능이 아주 좀 저하돼요. 그래서 섭생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소환절기 때예요. 그래서 먹는 거, 자는 거,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그 자기의 몸에 건강한 몸에 이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화는 뭘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 자세만 있으시면 돼요. 이제 마지막 겨울절기의 대한입니다. 겨울의 끝, 대한 이렇게 나오죠. 대한은 24절기 운행의 마무리 종착역이에요. 만물이 다 밑으로 가라앉고 또 문을 닫고 있던 이런 시기인 대한에는 사람들도 정말로 푹 쉬어야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숫자로 표상되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 스케줄과 목표가 많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. 기껏해야 겨울방학, 겨울휴가 이런 때가 있는데 그거 역시 우리는 나가서 막 양기를 불살르는 그런 어떤 휴가를 지내고 있어요. 이때 모든 천지가 고생한 것들을 위로해주고 잔치를 벌리고 또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.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 좀 무형적인 에너지 개념이죠.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이 감사하다.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지난 해와 다음 해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서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마디매짐을 하는 동시에 새해를 힘차게 열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양하는 시기예요. 여러분 계속 힘을 쓰면 우리 방전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소환과 특히 대한에는 푹 쉬어주셔야 돼요. 쉰다고 해서 게을러지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이 타임 스케줄 안에서 몸도 마음도 조금 내려놓고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음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절기를 잘 흐름을 타줘야만이 우리가 24절기의 그 온전한 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에는 뱃속도 좀 비우시고 곳간도 또 마음도 비워본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.
그래서 이렇게 비우고 있을 때 어느 때 문득 새로운 비전이 성광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. 이렇게 그 육절기를 지내면서 겨울의 육절기는 양기를 품은 음기가 강한 시간이에요. 밖으로 볼 때는 춥고 움츠리고 심심하고 좀 한적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양기는 다가올 때 그때의 양기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묵묵히 그 음기 안에서 중심을 잡고 묵묵히 싹을 키워가고 있는 시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. 그것이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에요. 제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, 행동도 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아주 수월하고 편합니다. 그러니까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또 인위적인 양기와 함께 생활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거슬리는 생활입니다. 그래서 몸에도 마음에도 이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이제 봄철이 되면 바로 질병이 생겨요.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을 어떻게 잘 살아왔느냐가 봄에 질병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의 한 가지 그 어떤 팩터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니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하시죠. 물론 맞아요. 물질적으로는 좀 쉬면서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과 머리는 계속 앞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온전히 자연의 기운에 순응하는 생활 태도, 또 다가올 양기의 시기를 위해서 내적으로 양기를 키우겠다는 마음의 의지, 이 절기에 꼭 필요한 우리의 생활 자세예요.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셨어요? 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 겨울은 여러분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양기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음기가 충만하다. 그래서 우리의 삶, 먹는 거, 자는 거, 생각하는 거, 행동하는 것도 다 여기 이 자연의 흐름의 패턴에 맞게 살면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또 24절기의 입춘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시간, 제3의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절기를 함께 하시면서 그 정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의 기쁨을 함께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? 제일 먼저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또 하나씩 구입하시거나 어디서 이렇게 또 우리가 준비하게 되잖아요. 거기에 생일, 뭐 기념일, 뭐 휴가, 뭐 이런 거 물론 적지요. 근데 거기다가 절기를 한 번씩 적어보세요. 그래서 색깔로 절기를 이렇게 적다 보면 1년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를 느끼면서 그 절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획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인하여 숫자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의 풍요로움, 자연스러움, 또 여여함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.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다이어리 정리부터 시작을 하면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십니다.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또 이 내용 좀 새로운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